오늘은 싱글 플레이를 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퍼팅, 퍼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퍼팅을 하기 전에 퍼터를 잘 선택해야겠죠. 이 퍼터 헤드를 보면은 정말 여러 가지 종류의 퍼터들이 있어요. 혹시 나연 MC는 어떤 퍼터 사용하세요? 저 일자 블레이드 퍼터. 네, 블리드라고 하나요? 블레이드요. 블레이드. 저 블레이드형을 쓰고 있습니다. 아, 네. 네. 박경준 프로님 어떤 퍼터 사용하세요? 저도 블레이드를 쓰고 있습니다. 오. 아, 네. 두 분 다 아주 난이도 높은 퍼터를 사용하시는 것 높은 건가요? 네. 나다이 프로님은 어떤 거 쓰세요? 저는 약간 때에 따라서 말레 퍼터를 쓰기도 하고 블레이드 퍼터를 사용하면서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고 있어요. 네. 근데 둘의 차이가 있나요? 차이가 있죠. 네, 블레이드는 일자 퍼터이기 때문에 네. 무게 중심이 앞쪽 페이스 쪽에 쏠려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터치를 했을 때 손에 전해지는 이 터치감이 좋습니다. 그리고 말레 퍼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헤드가 크기 때문에 어드레스를 했을 때 몸의 정렬을 잘 맞추기가 쉬워요. 네, 그리고 퍼터를 잠깐 가지고 올게요. 이제 블레이드랑 말렛이랑 번갈아 가면서 쓰는 경우들이 진짜 네. 거의 고수들이 하는 그런 그렇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정말 몰랐어요. 전 사실 일자가 그냥 가장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하고 가장 쉽다고 생각해서 사용했었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런 차이가 있었네요. 네.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을 보시면요. 이 블레이드 퍼터 같은 경우는 이 헤드 무게 중심이 토 쪽으로, 앞쪽으로 쏠려 있어서 우리가 스트로크를 했을 때 이 헤드의 열림과 닫힘이 조금씩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말레 퍼터 같은 경우는요. 이 무게 중심이, 헤드의 무게 중심이 양쪽으로 골고루 만들어져서 페이스가 하늘을 바라보고 있죠. 그래서 이 블레이드 퍼터보다 스트로크를 했을 때 열림과 닫힘이 적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스트로크를 했을 때 뭔가 손이 흔들린다 또는 이 스트로크가 흔들린다라고 할 때는 말레 퍼터를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네. 그리고 블레이드 퍼터 같은 경우는 내가 좀 더 이 손의 터치감과 그리고 정교한 퍼팅 스트로크를 앞으로 좀 더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블레이드 퍼터를 선택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일자형 퍼터를 블레이드라고 부르고 이 반달형을 말렛형이라고 부르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말렛과 블레이드, 이 본인 스타일에 맞는 퍼터를 선택해서 이제 퍼터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길이도 중요한데요. 이 길이가 너무 길거나 짧게 되면은 퍼터 어드레스를 했을 때 팔 위치가 굉장히 불편해지면서 이 퍼터 길이도 잘 맞춰야 돼요. 그래서 이 퍼터 길이를 맞추는 방법은요. 이 헤드 페이스를 이 앞쪽으로 이렇게 대고 그리고 손목 선까지 오는 높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너무 만약에 긴 퍼터를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옷에 걸리거나 무게 중심이 너무 뒤로 가겠죠. 그리고 너무 짧은 퍼터다라고 하면은 어드레스를 했을 때 타겟을 바라봤을 때 이 시야 자체가 조금 좁아지기 때문에 거리감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손목 선까지 오는 퍼터를 선택하시면 좋아요. 저는 아까 나다이 프로가 보여준 것처럼 이렇게 왼쪽에다가 놓고서 내 퍼터 길이를 확인하는 거를 저도 지금 처음 알았어요. 정말요? 네,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 골퍼분들께서도 보면 이제 퍼팅 연습을 할 때 타겟을 맞추거나 이 홀에 넣는 연습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렇게 타겟을 보거나 홀에 넣는 연습을 하다 보면은 자꾸 이 실수가 반복이 되면서 몸의 정렬이 자꾸 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저녁마다 이 연습 스트로크를 이제 꾸준히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드레스부터 살펴보면은요. 정면과 측면에서 살펴볼게요. 이 정면부터 보면은요. 네, 공의 위치인데요. 보통 이 어드레스를 했을 때 여기서 왼쪽 눈 아래에 놓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왼쪽 눈 아래에만 정렬을 맞추게 되면은 이 몸의 중심이 이렇게 살짝 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몸의 중심이 뭐 골반이 왼쪽으로 간다거나 또는 여기서 골반의 중심이 오른쪽으로 간다거나 이렇게 몸이 이렇게 틀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몸이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틀어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헤드가 내쳐지는 스트로크가 나오겠죠. 오른쪽으로 미스하는 스트로크요. 반대로 또 오른쪽으로 이렇게 쏠리게 되면은 스트로크를 했을 때 왼쪽으로 당겨진 스트로크가 나오고요. 그래서 이 몸의 중심을 잘 잡는 게 중요한데요. 이 몸의 중심은 이 발 가운데, 양발 가운데 명치가 있다 생각을 하시고 명치 아래는 페이스가 놓인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드레스를 잡으시면은
자연스럽게 이 왼쪽 눈과 공이 정렬이 돼서 어드레스를 하기가 쉬워집니다. 여기서 만약에 이 명치의 중심이 왼쪽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이 스윙의 원 자체가 왼쪽으로 당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오른쪽 미스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안쪽에 맞는 이 타점 안쪽에 맞는 미스가 많이 생기겠죠. 그리고 여기서 몸의 중심이 또 오른쪽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원이 오른쪽으로 치우쳐졌기 때문에 토우 쪽에 맞는 미스샷도 나오기도 하고요. 네, 손의 위치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이 손을 얼만큼 핸드 퍼스트를 해야 되는지, 직각으로 놔야 하는지 이런 궁금증이 있는데요. 손의 위치를 알기 전에 이 헤드 페이스의 로프트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퍼터 샤프트를 땅과 직각으로 두었을 때 이 페이스의 로프트가 3도에서 4도 정도 각도가 나옵니다. 이제 직진성이 좋고 터치감을 좀 더 좋게 하려면 여기서 로프트가 1.5도에서 2도 각도에서 임팩트가 되어야지 좋은 터치감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요. 오, 네, 0도인 줄 알았어요. 그냥 일자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기울어져 있네요. 네, 생각보다 이렇게 도수가 있죠. 3도에서 네. 3도에서 4도 각도. 그래서 가장 좋은 터치감을 만들어내려면 1.5도에서 한 2도 정도 각도를 만들어야 하는데요. 그래서 이 손의 위치를 직각으로 두는 것보다는 이 직각보다 한 공 반 개 정도 왼쪽으로 이렇게 손을 왼쪽으로 핸드 퍼스트 해서 어드레스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리고 이제는 측면에서 체크를 해볼 건데요. 이 측면에서 몸의 중심이 또한 중요해요. 몸의 중심이 너무 뒤로 간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아까 긴 퍼터를 잡았을 때처럼 이 원의 호가 커지면서 열리고 닫힘이 만들어지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무게중심이 너무 앞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공간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손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아우트 인의 궤도가 만들어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 몸의 중심을 잘 잡아야 하는데요. 이 몸의 중심은 이 측면의 거울을 보시고요. 눈 아래에 공이 놓여져 있는지 체크를 해서 어드레스를 해보시면 좋아요. 네, 그리고 팔의 위치와 그립을 체크를 할 건데요. 이 팔은 우선에 왼팔을 이렇게 들어서 이 샤프트와 일직선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립 같은 경우는요. 이 손바닥의 생명선이 이 퍼터의 모서리에 올 수 있게 이렇게 잡으시고, 이 팔과 샤프트가 일직선, 그리고 손목 윗부분이 여기가 이렇게 떨어지거나 꺾여서 헤드 끝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손목이 눌려서 이렇게 어드레스를 하게 되면은 이 스트로크를 할 때 아무래도 이 위아래 움직임이 만들어지면서 좋은 퍼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손목 위쪽이 일자로 펴질 수 있게 이렇게 정렬을 하고, 이 생명선이 모서리에 닿을 수 있게 이렇게 그립을 잡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왼손 검지를 떼고요. 오른손 새끼손가락, 약지, 중지 이 세 손가락을 아래로 넣은 상태에서 이 오른손의 생명선이 모서리에 닿을 수 있게 이렇게 옆으로 그립을 잡게 됩니다. 이렇게 옆으로 잡아서 측면 거울을 체크를 하시면 되는데요. 이 오른팔이 너무 덮어져서 이 왼팔을 이렇게 덮고 있는 어드레스를 하게 되면은요. 스트로크를 했을 때 바깥쪽으로 빠지는 미스샷이 만들어지게 돼요. 손등 방향으로 이렇게 밖으로 빠지는 미스샷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오른손이 나란히, 왼팔과 나란히 놓여서 그립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무릎과 고관절을 접어서 이렇게 상체를 숙여줄 거예요. 숙인 상태에서 그래서 스트로크를 했을 때 뭔가 스트로크가 흔들린다라고 할 때는 말렛 퍼터를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정교한 퍼팅 스트로크를 앞으로 좀 더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블레이드 퍼터를 선택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 헤드 페이스를 이 앞쪽으로 이렇게 대고, 그리고 손목 선까지 오는 높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명치 아래는 페이스가 놓인다라고 생각을 해서 손의 위치를 알기 전에 이 헤드 페이스의 로프트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직진성이 좋고 터치감을 좀 더 좋게 하려면
여기서 로프트가 1.5도에서 2도 각도의 직각보다 한 공 반 개 정도 왼쪽으로 이렇게 손을 왼쪽으로 핸드 퍼스트 해서 어드레스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눈 아래에 공이 놓여져 있는지 이 손바닥의 생명선이 이 퍼터의 모서리에 올 수 있게, 그리고 이 스트로크를 할 때 이제 특히 쇼퍼팅 같은 경우는 방향 미스 때문에 안 들어가는 경우가 많죠. 거리감보다 방향 미스가 많은데요. 이 방향 미스를 할 때 손목이라든지 이 하체의 움직임, 회전의 움직임이 잘못되면서 방향 미스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어드레스를 해서 이 하체를 단단히 고정하고 여기서 흉추의 움직임으로만, 손목을 최대한 고정해서 흉추의 움직임으로만 퍼팅 스트로크를 해야 돼요. 이 흉추의 움직임을 가질 때요, 여기서 뭔가 어깨가 이렇게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 아니라 위아래로 움직이는 이미지를 가지면서 이 흉추의 움직임으로만 이렇게 스트로크가 돼야 됩니다. 여기서 흉추가 이렇게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은 스트로크가 크게 흔들리겠죠. 네. 그래서 위아래 움직임으로만 스트로크를 하게 되면은 이 샤프트의 면이 이 면이 이렇게 한 면으로 지나가는 이미지가 나오게 돼요. 한 면으로. 네. 그래서 이 퍼팅 연습을 하실 때 집에서 할 수 있는 또는 그린에서 할 수 있는 연습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집에서는 이 벽에 엉덩이를 이렇게 대시고요. 기대시면 안 됩니다. 네. 이렇게 자 살짝 대고요. 또는 이제 그린에서 연습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퍼터를 엉덩이 쪽으로 이렇게 기대고, 그리고 손바닥으로 면을 만들 거예요. 면을 만든 상태에서 여기서 흉추의 움직임을 느끼면서 이렇게 스트로크를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하체의 움직임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퍼터가 이렇게 기울어지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 퍼터의 움직임, 최대한 하체의 움직임을 잡고 이렇게 하체와 흉추에 뭔가 분리된 느낌을 가지면서 스트로크가 돼야 돼요. 절대 흉추에 따라서 하체가 움직이면 안 됩니다. 와. 네, 이 면을 따라서 쭉 이렇게 스트로크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 느낌을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하체 움직임이 조금 많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이 새끼발가락 쪽, 이 무릎 바깥쪽의 힘을 살짝 발가락 쪽으로 힘을 줘서 어드레스를 하고 스트로크를 하게 되면은 좀 더 견고한 스트로크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많은 분들이 정타 미스가 날 때 보면은 하체의 움직임이 커지면서 이렇게 스트로크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결과가 궁금하다 보니까 이 스윙을 하면서 하체도 따라가면서 이렇게 몸이 빨리 들리는 맞아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새끼발가락 쪽으로 힘을 피니시할 때까지 끝까지 준 상태에서 스트로크를 하면 좀 더 이 하체를 잘 잡아서 견고한 느낌으로 스트로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숏퍼팅과 미들퍼팅에서는 손목을 최대한 고정해야 되지만은 롱퍼팅을 했을 때는 손목을 사용해도 괜찮아요. 이 손목을 사용할 때 처음부터 바로 손목을 사용하면 안 되고요. 이 아까 기초적인 이 스트로크, 이 흉추에 손목을 고정하고 흉추의 움직임으로 스트로크를 하고 나서 이 끝 지점에서 손목이 써진다는 느낌으로 흉추의 움직임을 가지고 이 끝 지점에서 손목이 써지고 그대로 지나가면서 치고 나서도 끝 지점에서 이렇게 손목이 써지는 이미지예요. 이 손목을 사용할 때 여러 가지 방향이 있죠. 이 헤드의 뒤틀림, 그리고 또는 이렇게 위아래 움직임이 만들어지는데, 퍼터를 할 때는 좀 더 좌우의 느낌을 가지면서 손목을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이렇게 해야지 헤드 페이스가 돌아가지 않겠죠. 자, 숏퍼팅 할 때 자세예요. 그리고 롱퍼팅을 할 때 이 양쪽 끝 지점에서 손목이 살짝 움직여지면서 부드러운 리듬이 나올 수 있도록
네, 스트로크를 하면 좋은 리듬을 갖고 스트로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이들 레슨을 할 때 보면요, 아이들은 퍼팅 이 기초적인 것만 잘 닦아놓으면 정말 거리감이 너무 좋습니다. 어른들에 비해서 이 거리감이 좋은데요. 어른들은 이제 퍼팅 거리감이라든지 이런 거를 숫자로 생각을 하면서 퍼터 거리감을 맞추기도 하죠. 심지어는 그린에서 거리 측정기를 사용해서 퍼팅하는 경우도 종종 봤어요. 정말요? 네. 측정기를 사용하면 또 좀 낫나요? 아무래도 상황에 따라서 네. 오르막이 될 수 있고 내리막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뭐 느린 그린, 빠른 그린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숫자로만 너무 생각해서 거리감을 맞추는 것보다는 정말 내 몸에서 다 느껴지는 네. 감각을 사용해서 정말 공놀이 하듯이 아이들처럼 이 퍼팅 거리감을 느끼는 게 중요한데요. 거리감을 잘 익히기 위한 3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로는 이 스윙 크기, 그리고 그다음 템포와 그다음 리듬이 있습니다. 이 템포와 리듬을 먼저 찾고 스윙 크기를 체크를 하셔야지 좋은 거리감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우선 이 템포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스윙을 할 때 전체적인 시간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템포가 빠르다 또는 템포가 느리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 상황에 따라서 빠른 템포로 이제 퍼팅을 할 때도 있고 느린 템포로도 퍼팅을 할 때가 있어요. 너무 빠른 그린이다 또는 내리막의 퍼팅이다라고 할 때는 좀 더 느린 템포로 퍼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공을 한번 던져볼게요. 공을 이 앞쪽까지만 한 2, 3m만 던진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 손의 스피드를 한번 봐주세요. 약간 부드럽고 네, 부드럽고 좀 느린 느낌? 네. 네, 그리고 제가 10에서 한 15m 정도로 던진다 생각을 해서 던져볼게요. 확실히 속도감이 있네요. 네, 처음 시작과 이 끝 지점의 네. 속도가 좀 더 빠른 느낌이 나오죠. 네. 그래서 이 템포는 정말 다양한 상황에서 느린 그린이다 또는 빠른 그린이다, 내리막이다, 오르막이다, 이걸 다 느껴가면서 템포를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리듬인데요. 이 리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리듬이 좋다, 리듬이 나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이 리듬이 좋다라고 할 때는 이 처음 시작을 하는 이 힘과 그리고 이 방향 전환을 했을 때 내려오는 힘이 같아야지 리듬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속도를 한 3의 속도로 이렇게 올라갔다가, 자, 3의 힘으로 올라갔다가 갑자기 내려올 때 5나 7의 힘으로 이렇게 강하게 내려오면은 리듬이 안 좋은 거죠. 갑자기 임팩트가 빨라졌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3의 속도로 올라갔다가 갑자기 1의 속도로 줄어버린다라고 하면은 거리감 또한 짧아지게 되겠고 리듬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3으로 시작을 했다라고 하면은 3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이런 리듬을 잘 맞추는 것이 중요해요. 이 하체를 단단히 고정하고 흉추의 움직임으로만 퍼팅 스트로크를 해야 돼요. 위아래로 움직이는 이미지를 가지면서 벽에 엉덩이를 이렇게 대시고요. 여기서 흉추의 움직임을 느끼면서 이렇게 스트로크를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체와 흉추에 뭔가 분리된 느낌을 가지면서 스트로크가 돼야 돼요. 이 새끼발가락 쪽으로 힘을 피니시할 때까지 끝까지 준 상태에서 스트로크를 하면 견고한 느낌으로 스트로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숏퍼팅과 미들퍼팅에서는 손목을 최대한 고정해야 되지만은 롱퍼팅을 했을 때는 손목을 사용해도 괜찮아요. 정말 공놀이 하듯이 아이들처럼 이 퍼팅 거리감을 느끼는 게 중요한데요. 정말 다양한 상황에서 느린 그린이다 또는 빠른 그린이다, 내리막이다, 오르막이다, 이걸 다 느껴가면서 템포를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